9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1월 올해도 끝나네요. 이제는 방학이 언제예요? 졸업식이 언제예요? 1월 5일이요? 1월 5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학을 다 할 거고, 그죠? 기말고사 언제인지 나왔어요? 11월 점점점에서 끝나면 안 되지. 나도 11월인 거 나도 알아. 나왔어요? 11월 21일? 23일까지? 23일까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가 되죠? 중간고사를 보죠. 그죠? 여기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뭘 보죠?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이제 남은 거야? 여기서 중간에 한 달이 이렇게 빕니다. 근데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이렇게 비거든요. 어차피 1월 달부터 방학 커리로 나가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비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한 번의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업은 복습에 대한 총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 10월 달에 총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총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총정리를 할 거냐면 너네가 싫어하는 걸 할 거예요. 너네가 되게 싫어하는 거 뭐예요? 뭐야? 기하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가 뭐야? 도형. 그렇지. 도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모든 도형의 총정리를 이때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12월에는요 뭘 나갈 거냐면 수학 2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수학 2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1월 달에서부터는 뭐가 나갈까요? 1월 달에서부터는? 1월 달 뭐가 나갈까? 고등수학 뭐하고? 상하고. 고등수학 하도 나가고,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알파 플러스 알파적인 플러스적인 알파적인 진도를 또 나갈 건데, 얘가 수1이 될지 수2가 될지, 아니면 미적분이 될지, 아니면 확통이 될지, 그거는 제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수투를 12월 달까지 끝낼 수 있나요? 사실 12월 달까지가 아니고 11월 달에 너네가 기말고사가 끝나죠? 그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1월 초까지가 되기 때문에 총 4주가 아니라 약 6주 정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6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6주 정도면 괜찮아요. 6주 정도면. 6주 정도면은 수투를 끝낼 수가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6주 동안에 대한 걸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하 총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하 총정리를 할 건데, 기말고사가 정말 되게 협소하거든요, 단원이.
물론 여기 이제 원과 직선까지 오기로 했으니까 원주각도 나올 것이고 통계도 나올 건데 거의 뭐 할 게 없을 수준이야. 따라서 제가 요번에 9월 달에는 요번 달 말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중간고사를 보긴 하지만 그래서 약 4주 정도에 대한 수업으로서 이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마 기말고사는 아마 4주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도 아마 시간적인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에서 4주 정도.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저 4주 안에 총정리를 할 때는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 그리고 3학년 2학기 도형 파트가 있을 건데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는 뭐 일주일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를 한 2주 정도 할 것 같아요. 2주 정도. 너네가 싫어하는 거 다 몰려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뭐 있지? 외심, 내심, 사각형, 닮음까지요. 그래서 요 도형 파트들에 대해서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또 3학년 2학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 삼각비, 그리고 원과 직선, 원주각, 그리고 좀 더 알파적인 부분 원과 비례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2주 정도 하게 되면 얼추 여기 있는 기말고사까지도 맞물려서 준비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구성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짧으면 4주고요. 기말고사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3학년 이렇게까지 하면 6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졸업이에요. 졸업. 이 정도 수준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교재는 제가 만들어드려요. 왜냐면 시중에 교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매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한 번도 못 해줬어요. 한 번도. 예전에 제가 좀 약간 큰 학원이 있었을 때는 제가 이걸 수업을 깔아서 했었는데 도움이 되게 좀 많이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 입으로 나온 거니까 그때 그거 하길 잘했네 이런 느낌을 나중에 받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완성을 시켜볼게요. 완성을 시켜서 저기 있는 청정리에 대한 것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하나가 있긴 한데 강의 노트를 포함해서 문제까지 있는 한 권의 문제집을 만들까, 아니면 그냥 강의 노트 빼고 문제만 묶어놔서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강의 노트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책에 넣으려고 만들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이 방대해져서. 따라서 그냥 문제들을 지금 다 엮어놓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엮어놓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강의 노트까지 해보고, 안 되면 문제를 엮은 것들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중교재 좋은 게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찾아보고는 있어요. 근데 한두 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두 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또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린 교재 앤드 플러스 서브 교재로서 시중 교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만들고 있는 저 기하총정리는요, 실제로 시험에 기출됐던 기출 문제로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때 나온 문제들 중에서 중학교적인 기하가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궁금하신 건? 제가 진짜 이게 되게 지금 우울해졌거든요. 우울해진 게 뭐냐면 기말고사가 11월 셋째 주잖아요.
제가 요 올해 수능을 보고 올해 수능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항상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수능은 항상 둘째 주 목요일로 보거든요. 수능은 목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쉴 수도 있어요. 수능 보는 날부터 그주 주말까지. 내가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학원비 뺏어서 내가 어떻게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울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피폐해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니네가 그 다음 주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 피폐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지금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우울한데 제가 한번 보고 웬만하면은 아마 뺄 것 같아요. 수능 보는 날, 그러니까 수능 보는 다음 날이죠, 너희한테는. 수능 보는 다음 날. 원래 제가 수능을 보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달을 쉬거든요. 근데 한 달을 쉬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그래서 한 달을 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말까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또 궁금하신 거는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왜 안 와? 그냥 들어와. 첫 번째로는 오늘 내신을 나가도록 할 거고, 오늘 삼각비에 대해서 하기로 했던 거, 너 이렇게, 나도 난데 너도 너다. 왜 지금 눈에 이렇게 맥이 풀려 있냐?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 추워서 그래? 괜찮아? 나도 난데 너도. 나도 지금 되게 힘들어. 이거 눕고 싶은데 여기 침이 시원거든? 눈 보니까 진짜 너의 눈에 생기가 없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신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 내신 교재에 대해서 이제 삼각비 파트를 하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부담 갖고 보셔야 되고요. 부담 갖고 오셔야 돼요. 부담 없이 봐요. 에이, 누가 그런 구라를 쳐요. 부담을 갖고 긴장을 하고 봐야 잘 봐요. 이거 뭐 시험 뭐 아직 기억도 안 나는데 못 봐도 되겠죠? 아니요. 잘 보는 애들은 항상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파악을 했을 때 몇 개 맞았니? 라는 걸로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정도 알고 있고 이거는 모르는구나를 판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좀 똑바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풀이 과정을 똑바로 써주시고, 이걸 아네, 이건 모르네, 이걸 구분짓기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간은 45분 동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15분이니까 5시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딱 23문제예요. 23문제고 한 문제당 한 2분꼴로 계산이 되어 있고, 학교 시험 시간도 45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말고사 범위가 협소하다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협소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를 따로 드리면 좀 되게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냥 다 한 번에 넣었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버리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삼각비는 다 나갈 거예요. 삼각비는 다 나갈 거고, 너는 시험 보면 어디까지야? 까지야? 네. 제 얘기라. 그 다음에 다 나가도록 할 건데, 원까지 그냥 나갈 거예요. 원까지 나갈 거거든요. 원까지 나갈 거니까, 삼각비만 나간다고? 학교에서 지금 진도가 어딘데? 지금 삼각비 끝났는데 학습 중이세요? 학습이 한 달 동안? 모르겠어요. 비룡을 학교를 만나. 그래서 원주각까지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원주각까지는. 왜냐면 이 원주각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뭐 원주각까지 합니까? 그냥 하죠. 그래서 원과 직선까지만 그냥 할게요. 원과 직선까지만 하고,
따라서 그 원주각부터는 맞죠? 전에 원과 직선까지 원주각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고 기하총 정리를 할 거라서 볼게요. 오늘 해야 될 파트는 바로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요 삼각비를 모두 끝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삼각비를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제가 워크북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워크북식으로. 알겠죠? 워크북식으로 제가 그 교재를 따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워크북으로 삼각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삼각비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주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삼각비 문제 틀렸더라고요. 이런 제기랄. 그래서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도록 할게요. 삼각비거든요. 근데 삼각비 이제 확장판이 여러분들이 했던 이제 삼각함수가 될 것이고, 삼각비의 말뜻부터 제대로 보시게 되면 삼각비의 뜻이 뭘까?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삼각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직각삼각형이 아닌 파트들까지 하는 것들이 삼각함수가 될 거고, 우리는 그냥 삼각비니까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봅시다. 여기는 요 길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것들을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밑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있는 변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따라서 얘는 높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높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직각을 포함한 두 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우리는 높이 또는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두 변 사이에 두 변 길이의 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래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총 세 가지가 나와요. 총 세 가지. 세 가지. 에이씨, 할까? 아니, 할까? 하자. 삼각형에서는 총 몇 개의 변이 있는데, 세 개의 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변의 길이의 비가 되는 거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32라고 계산했던 거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올 거고, 그거를 무슨 표현으로? 무슨 표현? 분수의 표현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수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 고정수학 하에서 유리식 파트에서도 하는 거겠지.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빗변분의 뭐가 될 수도 있고, 높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밑변분의 높이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선생님, 분자분모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분자분모가 바뀔 수도 있어. 총 6가지가 나와.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요 3가지. 그리고 미적분이 들어가면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라는 형태로 읽어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빗변분의 밑변으로 읽어내는 이런 것들을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한 걸 탄젠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플레임을 적어드리면 얘가 사인이고요, 얘가 코사인이고요, 얘가 탄젠트거든요. 이렇게.
얘가 풀네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요 꿰매다라는 뜻이거든요. 꿰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것도 이제 너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책에도 그렇고 마찬가지 필기체로 쓰게 되면 S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렇게, C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탄젠트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과 높이를 표현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삼각함수에서 뭐라고 있었지? R분의 Y좌표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야. 얘를 R분의 X좌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얘를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 코사인은 뭐냐면 사인의 보강이 되는 형태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 빗변분의 밑변에 대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설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탄젠트의 뜻은요 슬러프예요. 슬러프가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탄젠트의 뜻 자체가 기울기라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값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삼각비의 포인트입니다. 삼각 포인트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표현이거든요. 저 이 표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C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요 변의 길이가 A가 될 거고, 이 변의 길이가 B가 될 거고,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는 부분을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걸 원래 니네가 학생으로서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해드리는 거야. 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뭐? 선생님, 얘는 밑변이지만 높이일 수도 있고요. 얘는 높이지만 밑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 방금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와 밑변이 서로 뒤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표현을 할 때는 각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하나의 일정한 기준이 되는 각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각이 마주보고 있는 얘가 기준이 된다면, 마주보고 있는 얘를 우리는 높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각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게 되면, 나는 B라는 각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높이가 되는 순간 빗변은 불변이잖아.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빗변은 불변이고 얘가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밑변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그냥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디가 밑변인지 어디가 높이인지 몰라. 따라서 그걸로써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우리가 쓰는 거야. 이렇게 쓰게 되면, B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데가 뭐가 되는구나? 높이로서 우리가 사용하겠구나. 그 밑변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가 결정이 돼버리겠지. 그럼 얘를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B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A가 되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관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나는 요 각을 기준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을 얘기할 건데, 잘 들어야 돼. 나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생 기초부터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A라는 각을 기준으로서 내가 생각을 해볼 거란 얘기야. 그럼 A가 마주보고 있는 얘가 뭐로서?
높이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빗변은 불변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밑변으로 바뀐다고. 그럼 빗변분의 높이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C분의 A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될 거고 C분의 B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A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왜 각이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밑변과 높이를 결정짓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각이 나오는 이 각에 대한 대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높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지? 따라서 삼각형이 어떻게든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돼 있거나 라고 하더라도 항상 뭐를 지정하면 각을 지정해지게 되면 빗변과 밑변과 높이가 결정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졸라게 중요한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게 제가 삼각함수 때도 해드린 거야. 선생님 나 여기 있는 걸 딱 보니까 얘랑 똑같아요. 나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얘랑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난 얘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뭐야? 역수예요.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A라는 각하고 B라는 각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2분의 파이가 되면 90도가 되면 사인에 대한 값하고 뭐하고 똑같다? 코사인에 대한 각이 같으며 코사인에 대한 각하고 뭐랑 똑같다? 사인에 대한 각이 같고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탄젠트는 뭐가 된다? 역수로서 같아집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던 내용이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또 생겨요. 바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생기냐면 이거는 이제 각을 변환하는 거잖아. 각을 바꾼다는 얘기야. A라는 각에서 B라는 각으로, 여기는 이 각에서 여기는 이 각으로. 그럼 이제 뭐냐? 각이 같은 것끼리 비교해 보려고. 각이 같은 것끼리 비교해 보니까 사인에다가 제곱에 네모를 하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에다가 네모를 하게 됐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는 사실인 거야. 여기 있는 거 제곱하고 여기 있는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아니지? 그치? 조심하셔야 돼. 여기 있는 걸 제곱을 하고 여기 있는 걸 제곱을 하면 이 아니야. 그 얘기는 각이 같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각이 다르잖아. 그럼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사인 제곱 B하고 코사인 제곱 B를 하게 되면은 C제곱분의 B제곱, C제곱분의 A제곱이 되는 거니까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사인도 C제곱분의 A제곱, C제곱분의 B제곱이 되기 때문에 더했을 때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 1이 되는 거야. 왜 1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잖아. 그럼 C제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해줄까? 라고 했는데 제가 3학년 2학기 내신을 되게 오랜만에 해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줄까?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딱 바꿨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을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다는 거는 자기가 대학을 갈 때 이과를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확통을 선택하니까 수능에서. 내신에서는 근데 이과든 문과든 둘 다 확통은 합니다. 확통은 하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 안 하고 확통만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문과냐 이과냐라는 걸 가르는 것보다 그냥 생판 처음으로 저도 처음이에요. 미적분의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알겠죠? 미적분에 대한 설명까지. 그러면 왜 나 미적분 안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 수업 1에서 삼각함수 파트에 사인 코사인 법칙 도형 파트가 나오는 분들로 확장시키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요. 이과를 가지고 미적분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익혀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3학년 2학기인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3학년 2학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 약간 요번에 그 삼각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딱 내신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끝낼 거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정말 깊게.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니까 그것까지 이해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 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다? 사인 제곱 b라는 거하고 코사인 제곱 b가 돼도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잘 봐. 코사인 b를 우리가 뭐라 해야겠지? 사인 a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얘를 바꿔서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a도 1이 돼. 무슨 생각 있어? 그럼 선생님 나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사인 b는 뭐였는데? 코사인 a였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 바꿔주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a에다가 코사인 제곱 b를 해도 뭐가 돼? 1이 돼. 오케이? 따라서 얘가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고, 아, 이렇게 되면 1이 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사인 제곱 네모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 세모가 되더라도 1이 될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언제야? 아, 네모라는 각과 세모라는 각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됐을 때? 90도라는 각이 됐을 때 얘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이런 거 하니? 학교에서? 때려주고 자는 거야. 그거 봐야 돼. 알겠지? 어쩔 수 없어. 봐야 돼. 보기 싫어? 봐. 그죠? 또 하나, 봐. 잘 들으셔야 돼. 나 이제 여기다가 나눌 거야. 뭘로 나눌 거냐면, 사인 제곱 A로 나눌 거야. 사인 제곱 A로 나누면 뭐가 돼? 1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제곱 네모에다가 사인 제곱 네모가 될 거고, 이 값이 뭐가 돼? 사인 제곱 네모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코사인 제곱 나누면 뭐가 되지? 코사인 제곱 네모에 사인 제곱 네모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고? 코사인 제곱 네모분의 1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표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면, 탄젠트 네모에 대한 값이거든? 탄젠트 네모. 탄젠트 네모라는 이 값은, 이 값에서 뭐가 사라진 거야? 빗변이 사라진 거야. 됐어? 탄젠트란 말은 빗변이라 했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아래 걸 뭐 하면? 나눠주면 빗변이라는 게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론이 밑변분의 높이라는 형태로 남아야 되거든.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를 나눠주는 게 우리가 탄젠트에 대한 얘기냐면, 얘는 코사인에서 사인을 나눠주게 됐을 때 탄젠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렇다면 탄젠트 네모분의 1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분자분모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네모분의 코사인 네모가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보셨으니까 알 거야. 내가 추가적인 몇 개의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기는 1번과 여기는 2번과 여기는 3번은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거고, 이걸 모르면 계산을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많아. 따라서 애초에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거야. 아시겠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로는 3학년 2학기 때 니네가 중학교,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그런 생각은 하거든.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다간 우리 학교에서 수학 다 포기해요. 어차피 포기할 건데 빨리 포기하게 좀 행복하게 해주지. 어차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압니다. 뭐죠? 과제죠. 그렇죠? 과제겠죠? 과제를 내드리도록 합니다. 과제는요, 28페이지까지입니다. 오케이? 28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됐죠? 할 수 있으세요? 볼게요. 두 번째는요, 표현을 배웠으면 저는 딱 필요한 건 할 거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특수각이에요. 특수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함수 때도 꽤 많이 다뤘거든요. 꽤 많이 다뤘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되게 미천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각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도? 30도? 45도? 60도. 맞아. 그 세 개만 말하면 되는 거야. 그치? 특수각은 0도하고 30도하고 45도하고 60도하고 90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0도하고 90도는 학교에 설명해 주셨어요? 0도 90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수업 들으셔야 돼요, 이 새끼는. 수업을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오, 수업 잘 들었네요. 4분원을 그려놓고 설명을 원래 해요. 4분원을 그려놓고. 근데 그 설명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30도하고 45도하고 6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나눠서 너네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거를 배워간다는 생각을 나는 꼭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짓까지 하는 거거든. 솔직히 이 빨간 색깔 요 짓거리 안 해도 문제 다 풀 수 있고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땐 뭐가 되는 거야? 이 과정들을 가지고 풀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그냥 쓰시는 거 나는 추천드려. 어차피 너네 서술형 없잖아. 그렇잖아. 서술형 없기 때문에 이거 쓴다고 한들 상관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보도록 할게요. 일단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0도하고 90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30도하고 45도, 60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요, 정삼각형 하고요, 정사각형에서 나오는 각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삼각형은 60도, 60도, 60도밖에 안 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여기가 30도가 돼버리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은, 한 변의 길이를 2a라 두게 되면은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고 a가 될 것이고,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3a가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읽을 거야. 30도라는 얘기는 30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높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사인 30도 뭐가 되는 거야? 얘분의 얘.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니까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 될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탄젠트를 3분의 루트 3이라고 안 적어드리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계속 적어드리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저걸 이제 유리화하면 되는 건데 유리화는 굳이 지금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60도부터 읽어낼까? 60도는 마주보고 있는 얘를 높이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빗변분의 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얘분의 얘 얼마? 2분의 1. 탄젠트 60도 얼마야? 이거분의 이게 된 거니까 루트 3. A가 다 생략되고 없어져요. 됐어? 그러면 봅시다. 얘가 이렇게 됐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루트 2A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45도가 될 거고 여기는 요삼각형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5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45도 높이. 어차피 여기도 45도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높이로 잡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를 높이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구하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될 거야?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얘는 얼마? 1이 됩니다. 라고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왜 루트 3분의 1 쓰고 왜 2분의 루트 2를 써요? 이건 상관이 없어. 루트 2분의 1로 써도 돼. 근데 우리가 딱 느낌을 봤을 때 얘는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어떠한 형태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루트 1, 루트 2, 루트 3. 아, 얘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봐야 돼. 또 루트 3, 루트 2, 루트 1. 얘는 뭐 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야. 그럼 뭐가 된다 해도? 증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지?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라는 정도까지는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사실이야. 45도를 기준으로 우리 항상 했던 거야.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안 그려지? 그려지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은 이렇게 돼서 여기 2분의 파이,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2분의 파이, 만나는 이 지점이 생길 건데 이 지점이 얼마? 4분의 파이. 얘가 몇 도? 45도. 됐어? 그러면 0도부터 45도 사이에까지는,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뭐가?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 됐어? 45도부터 90도까지는, 45도부터 90도까지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지. 됐어? 얘는 계속 증가하고 얘가 감소할 거니까. 그럼 하나는 감소를 계속 할 것이고 하나는 증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이 4분의 파이고, 여기서부터는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야. 됐지? 탄젠트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탄젠트.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세요. 탄젠트는 선생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보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되게 급변하거든요. 되게 급변하기 때문에 사인보다는 무조건 탄젠트가 더 커요. 사인보다는. 그러니까 탄젠트에다가 탄젠트 x에다가 사인 x를 빼버리게 되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코사인분의 사인 될 거고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통분해버리면 코사인에다가 얘는 사인이 될 거고 얘는 빼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사인을 묶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코사인이 1보다 커, 작아. 그럼 얘는 양수야. 얘도 양수니까 얘가 커, 0보다. 됐어? 0보다 크다고. 그럼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탄젠트가 더 크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서 이 하얀색을 그냥 아예 겹치지도 않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위에서는 2a라 한 변의 길이를 적고 밑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적었어요. 그쵸? 왜? 어차피 삼각비 분수로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a라는 문자가 뭐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잘 봐라. 이렇게 돼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 그럼 우리의 길이의 비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a 대 얼마? 루트 3a 대 얼마? 2a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중간에 끊어냈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나타내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b 대 루트 3b 대 2b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작은 삼각형이나 큰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면 그 값은 어떻게 돼? 똑같아져요. 오케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삼각형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사각형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사각형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되더라도 항상 비율은 일정하다야. 그래서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삼각비라고 하잖아. 삼각형에서의 비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되면 여기는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이 크기가 다르더라도 닮음인 삼각형이 되면 항상 삼각비는 동일하다요. 됐지? 그리고 두 번째, 0도하고 90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0도하고 90도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서요 4분원이 필요해요. 이렇게요. 4분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 그냥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지름이 1인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건데 뭐가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삼각형을 이룰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왜요? 요 길이를 A라고 요 길이를 B라고 얘기한다면 사인 세타가 B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A, B가 되게 돼. 됐어? 이러면 되겠지? 그럼 이제 잘 봐. 여기 있는 요 각도를 0에 맞출 거야. 0이 되면 삼각형이 안 돼요. 삼각형이 안 되거든? 딱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건 얘하고 얘가 벌어진 요 각에 대한 크기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럼 난 요 점의 좌표가 뭐였지? 1,0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1에 가까이 가고,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치? 따라서 얘를 0에 가까이 가고 1에 가까이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얘를 90도만큼 올리게 되면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얘가 세타가 90이 돼버리면은 얘도 삼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90도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고? 0,1이 될 거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어디로? 0으로, 사인의 값은 어디로? 1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노란색은 딱 정해진 비율 값이야. 근데 저기서 얘기한 주황색이 뭐가 되는 거야?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 그게 수학초에서 배우는 리미트, 극한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0이라고 생각할게. 얘는 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나오는 거야. 우리 아까 탄젠트에 대해 얘기했는데 탄젠트는 원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젠트는 똑같이 하나를 더 그려드리게 되면 이렇게는 당연히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땐 이 길이가 1이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더 넘겨서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90도, 여기가 세타가 되도록.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1이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세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다시 y 좌표잖아. 됐어?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점점점 커져요. 그럼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건 구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3번에서 뭘 적어줬지? 3번에서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얼마야? 1분의 0이니까 0인 거야. 0분의 1은 말이 안 돼. 왜? 분모에 0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두 번째, 탄젠트 그래프 기억나?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 2분의 파이를 가져. 그게 90도였어. 미친듯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따라서 이 표는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지?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일관적으로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0. 오케이? 0, 1, 2, 3, 2분의 루트 4. 그럼 1이야. 거꾸로.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고, 이거 두 개만 드르륵 찾아놓으면은, 이거분의 이거, 예. 이거분의 이거, 예. 이거분의 이거, 예. 이거분의 이거, 예. 없네. 탄젠트는 자동. 됐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특수각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잘 봐.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나니까 잘 보세요. 세 번째는, 변의 길이를 삼각 B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변의 길이를 삼각 B를 이용해서 표현한대. 삼각 B로 표현한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단해. 90도야.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세타라고 둘게. 뭐 B가 됐든 A가 됐든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줄 거야. 됐지? 그러면 길이를 표현하겠대. 어떤 길이? 요 길이를 표현하겠대. 또 어떤 길이? 요 길이도 표현을 하겠대. 그럼 나는 일단 요 길이를 네모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세모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지? 그럼 X라는 길이는 알아. 네모로 물어볼 거야. 그치? 그럼 X랑 네모를 우리가 연관 줄 수 있는 게 뭐야? 사인이야. 사인은 뭐가 돼? X분의 네모가 될 거야. 따라서 네모는 뭐라 쓰면 되는 거야? X 사인 세타이요 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됐지? 똑같이 가보자. 얘 세모야. X하고 세모를 연관줄 수 있는 거 뭐야? 그치?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세모가 돼. 따라서 세모는 뭐가 되면 될까? X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고, 얘도 X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주어졌을 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겠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의 이 짓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보고 대충 때려맞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됐어? 다시. 내가 하나만 장담해 줄까? 니네 학교에서 정말 수학을 정말 엄청나게 잘한다 라는 애들이 아는 수준까지 내가 다 해주는 거니까 해야 돼. 이제 나는 여기를 주어질 수도 있어. 여기를 주어질 어차피 똑같잖아. 여기를 주어지든 저기 주어지든. 그럼 나는 일단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여기를 세모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는 여기를 네모라고 얘기를 하자. 됐지? 그럼 네모하고 x가 연관짓는 건 뭐야? 사인이야. 그럼 뭐가 되면 돼? 사인 세타는 뭐가 되면 돼? 네모분의 x가 되면 돼. 나 네모 찾는 거니 x 찾는 거니? 네모를 찾는 거야. x는 주어진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x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세모하고 x하고 연관을 줄 거야. 뭐가 되면 되지? 탄젠트. 그래. 탄젠트 세타라는 값을 찾을 거고 그게 뭐분의? 세모분의 x가 된대. 그래서 그럼 따라서 세모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분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변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든 변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시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넓이야. 네 번째. 넓이는 뭐 되게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하고 훅 하고 넘어갈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된대. 됐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야,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 어렵지 않잖아.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배워냈더니 이게 뭐가 어려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 돼요? 둔각이 됐어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이번에 세타래요. 그럼 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야. 둔각은 모르잖아요. 이거밖에 안 알잖아. 안다고 둔각. 근데 그걸 지금 너네 친구들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80 마이너스 세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왜? 여기를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기가 h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삼각형에서 높이를 일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야. 봐라.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래. 했던 거 기억나? 얘는 사인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됐어요? 짝수 홀수야? 짝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읽으면 되잖아. 할 수 있다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각변은 졸라 중요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3학년 2학기 내신 남아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는 좀 약간 수월하게 잘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첫 번째고요. 사각형에 대한 넓이도 해보려고요. 사각형. 사각형에 대한 넓이도 해봅시다. 사각형에 대한 넓이는 뭐 어렵진 않고요. 뭐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뭐야? 평행사 변형이야. 평행사 변형이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된대. 이때 넓이 뭐가 돼?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요? 얘를 반으로 띡 나누게 되면 이러한 삼각형 몇 개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두 번째, 만약에 아무런 사각형이야, 뭐 이렇게 뭐 끽끽 이렇게 될 때,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아무것도 평행하지 않아. 그랬을 때 하나의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이 이렇게 2개가 주어졌대. 그래서 대각선 2개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AB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보였던 거야? 여기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긋고 여기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어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고 평행하게 그리고 여기다 평행하게 긋게 되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마찬가지 AB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거의 뭐? 절반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러면 내용이 다 끝나. 다 끝나고 이제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연습, 문제에 대한 적용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 적용을 너네가 집에서 일단 해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들은 내가 여기서 이 과정대로만 우리가 계속 쳐다보게끔 내가 해줄 거야. 알겠지? 그 연습이 되면 생각비는 끝나.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